지난달에 저희 위너스의 한국 아메이의 탐리더님이신 홍진희 스폰서님 오셔서 저희에게 또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더 위너스에서 또 최고의 탐리더님이십니다. 제일 빛나는 리더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집중할 준비 되셨죠? 네. 에너지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모시겠습니다. 위너스의 더블 다이아몬드. 네. 신영주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더블다이아몬드 신현주입니다. 진짜 여기 한시팀에 오면, 한시팀은 아닌데 그죠? 지금 또 원에이팀 그죠? 네, 원에이팀에 오면 참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아티스트리 하신 분이 6학년 지시라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랑 또래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나와가지고 바로 너무 동안이신 분 많이 하시고 제가 나왔는데요.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잠깐만 이렇게 네, 앞에 계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아메 16년 했고요. 우리 하기수더님에 비하면은 저기 아직 올챙이입니다. 네, 올챙이고요. 32살에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48살이에요. 이제 50 다 돼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50 넘어 보이고 이러진 않죠? 네. 저도 그냥 아티스트만 꾸준히 썼더니 30대 때 피부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맨얼굴이 더 좋아요, 피부가. 그래서 아티스트가 너무 좋은데 오늘 완전 프로페셔널 강의 제가 너무 뒤에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까 강의하신 분이나 여기 있는 멋있는 분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평범 이하의 정말 우울증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부였는데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또 위너스 그룹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스토리를 한번 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사진이에요. 제가 24살 때 남편이 28살. 네, 그래서 4살 차이 오빠를 만났는데 이 오빠가 저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네,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 세상에 여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거의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학원을 다닐 때 만났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우리 남편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만 쫓아다니려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해준 오빠를 만나서 저는 사실 연애만 하려고 했어요. 연애만 하고 이제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연애를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 뭐 별 사람 있겠나. 그래요. 결혼하고 싶어지는 나이가 26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었던 오빠가 이제 결혼하자고 해서 26살에 24살에 만나서 26살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꽉 채운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우리 남편이 30살에 이제 취직을 하면서 결혼을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혼여행을 금방 갔고요. 네. 신혼여행을 제일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몰디브 갔다 왔어요. 그 옛날에 몰디브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결혼 10주년 때 또 오자 이랬거든요. 네, 절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 외에 여행을 간다는 게 참 어렵죠. 네, 그런 삶이었어요. 저희도 월급쟁이의 삶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여기 현대 로템이라는 이 회사에 이제 30살에 입사를 했고요. 연구원으로 저는 중소기업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모으면 돈을 모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에서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20평대 아파트가 사택으로 나왔어요. 너무 좋죠. 네, 여기 경기도 수도권, 서울 이런 데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 당시 아파트를 준다는 게 저희는 결혼할 때 좀 서두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해서 왜냐면 그냥 집을 얻어서 살고 있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아파트를 주니까 빨리 합쳐서 돈을 모으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엄마가
혼자서처럼 오빠를 키우셨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40 넘어서 낳은 늦둥이 딸이에요. 늦둥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늘 엄마를 조금 보호해주고 싶고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다 보니까 빨리 엄마를 모시고 싶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엄마에게 좀 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26살에 좀 빨리 하면서 맞벌이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한테 막 효도도 하고 이러고 있을 때쯤에 저희 가정에 이제 변수라는 게 찾아옵니다. 변수가 뭐냐면 저희 엄마가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제 혈관이 미세하게 막히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걷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왔어요. 병원을 모시고 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미세혈관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찾아내가지고 잘못된 처방과 그 치료를 들어가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이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계속 재우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는 동안에 이제 막히는 혈관이 더 많이 막히게 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옮겼어요. 옮긴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너무 많은 곳이 막혀 있어서 이제 재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엄마가 너무 의지도 약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누워 계시다 보니 이제 건강한 사람이 누워 있으면 4년 정도 지나면 죽어요. 왜냐면 근육이 싹 빠지고요. 그 다음에 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가 그 기간을 엄마를 옆에서 돌보면서 지켜보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우울증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진율이 거의 50%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원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고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 그만뒀고 엄마가 병원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다가 29살에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3년 정도는 이제 아기를 갖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데 저는 뚝딱하면 임신하고 뚝딱하면 아기가 나와서 뚝딱 아기가 지가 혼자 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주변에서 더 얘기해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임신했을 때도 힘들었고 낳으니까 너무 아기가 약했고 왜냐면 제가 엄마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잘 먹지를 못했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가 예민했고 약했고 아팠고 이런 모든 게 저는 변수였고요.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저희 시집살이를 이제 엄마 병원비 나가는 것부터 이제 아이가 약한 것부터 전부 이제 저한테 계속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밤까지 활동을 하게 돼서 밤에 이제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오고 밤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결혼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막 좋던가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시에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된장찌개 맛있다고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저는 그런 삶을 꿈꿨었거든요. 제 꿈은 현모양처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냥 집안에 갇혀있는 삶이었고 아이와 둘이 그냥 집안에 갇혀서 남편만 기다리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느 날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이 없다, 무섭다, 미래가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거죠. 그런 31살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우울증이 왔다니까요. 엄마 돌아가서 우울증이 왔을 때 저희 남편은 저희 우울증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주말에 데리고 이렇게 산책 한번 나가주면 괜찮은 줄 알고 네, 그런 정도였어요. 우리 남편은 특히나 머리형이에요. 저희 남편 아시나요? 머리가 아주 커요. 네, 머리가 커서 머리에 든 게 많긴 해요. 똑똑해요. 그러나 가슴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공대 출신에 그러니까 남자고등학교에 공대 나와가지고 공대 대학원까지 30살까지 남자들만 있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어봤고
모르겠어요. 데이트는 많이 했는데 참 사귀었대요. 네.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공감 능력이 완전히 없는 그런 머리 없는 남자를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더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우연히 이런 장소에 초대가 돼서 제품을 쓰려고 만난 모르는 분에게 초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셨죠?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를 그 낙골당에 모시고 나니까 그 낙골당 가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사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게 연도가 써 있고요. 편지가 막 벽에 붙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저는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보고 싶지 않은데 벽보에 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고 엄마 병원에 4년 동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누워있다가 죽고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부리가 되어있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봤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대형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상이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고 또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먹이고 싶어서 모르는 분 전화번호를 지나가다 떼와서 전화해서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저희 홍선진 스폰서님이시고 그분이 저에게 건강 정보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건강 정보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비타민을 사 먹기 시작했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정보를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잘 쓰는 소비자가 되니까 저를 이런 장소에 계속 초대를 하셨고 제가 강하게 빨리 6개월 이상을 거절하다가 미안해서 이 자리에 와서 듣게 된 것이 이제 오늘 드릴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도 아마 아메이 할 생각 전혀 없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아메이 할 생각이 1도 없었고 0.000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들었을 때 저에게 들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100살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까지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지출만 시작될 거라는 거. 너무 무섭죠? 저는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이걸 봤단 말이에요.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들과 또래들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삶의 그 노후를 저는 좀 일찍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저에게 올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의 소득이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줬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확 저에게 와닿았던 거예요. 아메이를 할 생각도 없었고 아메이는 저의 인생에는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은 방향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검증된 일만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직장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검증된 일을 위주로 했지 정말 낯선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할 생각은 1도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걸 위한 플랜 B로 뭘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유일한 준비는 안 쓰는 거였고요. 안 나가는 거였어요. 집구석에만 있는 거였거든요. 전 정말 머리하러 미용실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염색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미용실을 그냥 머리가 너무 길어 지저분한 한번 자르러 가는 곳. 저희 남편, 저희 아들 머리 제가 다 잘라줬어요. 저희 남편도 진짜 착하죠. 제가 잘라줘서 다목머리가 돼도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어머님이 미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잘라줬던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제가 잘라주는 것도 그렇게 생겼나 봐요. 저는 다른 내용인데도. 근데 이제 뒤에도 쥐펴먹은 거 같고 앞에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썼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누워있는 옷들 있죠, 이렇게 옷가게에. 그 중에서 3만 원 이상 넘는 안 샀어요, 우리 남편. 자기는 회사에서 나오는 옷 입으면 된다. 네, 그리고 저보고 옷 사라고 하면 저도 누워있는 옷에서 금액표 보고 안 사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 다니면 돈이 많을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일반 월급쟁이들보다 50만 원, 100만 원 더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외식 몇 번 하면 끝이에요. 없어요. 이 그래프가 저는 저의 삶에 굉장한 여러 가지를 우르르 쏟아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대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 했고요. 휴학을 2번이나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기자가 되겠다고 기자 아카데미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를 잘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는 과는 경영학과인데 일본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해갖고 제가 그거를 더 해보겠다고 또 휴학을 하고 저기 신촌의 파고다 어학원을 등록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일본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저 그걸 알아버렸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일본어를 잘해도 잘 살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잘난 사람이 기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기사를 써도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결혼을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아기를 키우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저는 저의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 젊은 날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나중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리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월급 버는 일 말고 인생을 바꾸는 일. 그거 기회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하기 그 일을 성공한 성공자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박을 꿈꾸시죠? 여러분 인생의 대박이 뭐냐면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기회를 우리가 갖는 거. 두 번째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이 기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성공자가 없어. 저는 못해요. 근데 성공자는 있는데 그 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니야. 나에게 오진 않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그런 일이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거기서 봤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공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아멘이라는 도구는 확실하니까 나도 어쩌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멘이라는 기회, 그 다음에 성공하신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잠재력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을 해보겠다고 남편에게 선포를 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거의 술 먹고 이제 뭐 외국인 같은 말만 하고 이렇게 좀 옛날에 결혼할 때 남편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아멘을 해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하고 어느 날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아멘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겠다. 돈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아멘을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왜 반대했나 보니까 제가 너무 내성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진짜 16년 아내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낯선 사람을 보면 아직도 부끄러움 타고요. 아직도 이렇게 먼저 말 안 걸어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친해지면 안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인데 16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저를 우리 남편이 볼 때는 너는 아메이 못해. 왜냐면 아메이 같은 걸 하려면 되게 적극적이어야 되고 외향적이어야 돼. 사람한테 막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내성적이고 아는 사람 전면. 저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안 하는 사람. 친구들이 걱정돼서 연락이 오는. 네, 진짜 걱정돼서 연락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맨날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에 10번을 남편하고 통화하는 여자. 5번 남편이 하고요. 5번 제가 하고요. 이상한가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 와요. 일어났어? 밥 먹었어?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나 지금 점심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커피 마시거나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정도로 걱정되는 와이프.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남편이 전화가 안 와요. 저녁부터 제가 전화를 해요. 몇 시에 와? 언제 와? 그러면 1시간 있다 갈게. 1시간 지나서 언제 와? 11시까지 갈게. 11시 되면 12시까지 갈게.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그런 하루에 10번 통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볼 때 저는 아내를 못해. 그리고 똑똑하지 않아. 늘 우리 남편이 말하는 건 저는 그냥 감정적인 사람. 우리 남편은 머리형의 지식형, 정보형, 옳고 그름형. 나는 좋고 싫음형.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볼 때 저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어. 그냥 머리가 없어. 너는 너무 지식 없이 행동해.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거죠.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저는 못한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말이 맞아요. 저는 저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모르는 게 뭐냐? 저는 꿈이 있었고 정말 잘 살고 싶었고 저는 성공자를 만났고 아내랑 기회를 만났다는 걸 우리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제가 성공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못할 줄 알았던 이 조건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됐더라. 첫 번째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그리고 20대 때 다단계도 갔다 왔어. 그리고 아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성적이니까 헛소리 안 하고 조심조심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조심히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헛소리 하는 애는 아닌데 제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애는 아닌데 이렇게 신뢰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먼저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대요.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제가 이야기한 걸 들어주기 시작한 게 그게 신뢰를 줬고 그 한 사람의 신뢰가 그 뒤에 10명을 데려다 줬고 한 사람의 신뢰가 그 뒤에 사업자를 데려다 줬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해서 오히려 성공의 요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품 써주는 한 사람, 가입해주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분들을 캐시백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회원을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이 캐시백을 많이 받게 되면서 애용자가 되고 사업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정말 표백제 하나 쓰는 소비자를 정말 일주일에 3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알아보게 미팅장에 초대했는데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2년 동안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첫째를 1년 봤고요. 둘째 태어나니까 둘째를 또 1년 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장수영 리더님이에요. 지금 에메랄드고 이제 다이아몬드 전하는 이렇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성공의 요인이 됐어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똑똑한 분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시스템에서 가르쳐주는 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실패를 많이 해본 후에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시스템에서 얘기해주면 제 생각을 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얼른 버렸어요. 여기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 제가 변화를 빨리 하게 됐고 그래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7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정말 지금 보면은 사실 수석이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7년 만에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의 성공의 요건이 됐다라는 게 정말 맞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아내를 알아보더니 아내가 진짜구나. 자기가 알아봤던 해봤던 거는 정말 가짜고 아내가 원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반대했던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고 우리 스폰서님도 아니라고 회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회사를 더 다니다가 7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우리 남편은 이런 두 렉으로 내려가는 이 방식을 봤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런 네트워크 방식이죠. 이거를 분별한 거죠. 네트워크 모양, 피라미드 모양. 노력순, 얘는 선착순. 그리고 여기 균형이 필요 없어요. 양쪽이나 3개나 4개나 5개의 균형이 필요 없는데 여기는 2개의 균형이 맞아야 돈이 들어오고 여기는 무한대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여기 갈수록 수익이 적어져요. 그리고 얘는 아메이고요. 얘는 아메이를 뺀 모든 단계가 이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이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비슷해요. 얘네들끼리.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땡땡, 허벌땡땡,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아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주스, 맛있는 거.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다 여기에요. 아메이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쟤는 역전이 가능하고 수입이 무한되고 저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그런데 설명은 똑같이 하면서 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반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상속이 되지 않고요. 절대로 연금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때서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 저랑 멀어지고 있었대요. 알고는 있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제가 우울증도 있고 막 남편은 계속 남편만 찾고 의지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아줌마가 되어 가니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랑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남편 티셔츠 입고 있으면 예뻐 이러죠. 거짓말이에요. 여기 일하는 여자들이 멋있지 않아? 나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밖에서 정말 전문적인 여자들, 꾸미는 여자들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 점점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자다가 머리 산발이 돼가지고 있고 막 이거 예뻐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돼. 20대 때는 예뻤어요. 근데 여러분 30대부터는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랑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됐죠. 그리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없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데 돈도 없고, 나랑도 멀어지고 아이랑도 멀어져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님하고 카풀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자님의 삶을 옆에서 보더니 회사를 때려치겠다고 해요. 그냥 부자님의 삶이 자기 삶이잖아요. 싫다는 거죠, 저렇게 살기.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내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왜냐면 많은 얘들은 하다 그만두면 0에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15가지의 직종에서 일을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다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여러분 그 부자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면 다시 제로에서 무언가 일을 또 찾아야 돼. 여러분 일하다 그만두면 수입이 어디로 가요? 제로로 가잖아요. 저는 그걸 15번 해본 거예요. 제로에서 또 다시 시작, 제로에서 다시 시작. 한 15번 해보고 나니까 지긋지긋하던데요. 이거를 70이 돼서 80이 돼서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못하게 돼서 잠깐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그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기 아메이를 2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수입을 빵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신 분? 수입이 아니라 PV. 매출이 빵이 되게 만들 수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메이는 절대 빵으로 못 가요. 우리 한기수 회장님도 그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16년 했지만 제 네트워크에 매출을 빵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쌓여있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일을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10년 동안 쌓으면 여러분 1을 쌓으면요 10년이 쌓으면 100이 돼요. 100이 아니죠. 1을 매일매일 1을 쌓으면 1년이면 365고요. 그죠? 10년이면 3650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1만 쌓아도. 그러니까 쌓인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소리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월급쟁이들이 왜 돈이 없어요?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아메이를 큰 사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100만 원만 나와도 아메이가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태어날 때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죠.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신 분 계세요? 부모님을 선택했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선택했을 거다. 간혹 한 명씩 계시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없죠. 그렇죠? 우리 아이도 부모님을 선택했다는 나에게 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죠? 몰릴까봐. 몰릴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 운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서 괜찮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 시기에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이 시간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저기 강남에서 강의할 때 홈미팅에 가가지고 많이 오신 자리였어요. 강남에 부자들 많이 온 자리에서 이거 준비되신 분을 물어봐서 한 달에 저축 얼마 하세요? 물어봤는데 100만 원 저축한 사람이 강남에도 없더라고요. 강남에는 건물 부자, 땅 부자들은 많지만 그거를 현금화시키기 어렵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현금이 없대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요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려진 채로 조금씩 펼치면서 살다 보니까 몰랐던 시간들이 딱딱딱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까지 다 펼쳐놓고 우리가 일주일 제주도 여행을 가도 일주일 스케줄을 짜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100세 플랜을 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세요? 네, 그분이 지금 107세인가요? 아무튼 그러시죠?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에 나오면서 연설하시는 걸 듣고 100 몇 살인데 저렇게 똑똑하시고 저렇게 건강하시다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이 힘들다. 육체가 이제 다 됐구나 라고 느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95세래요. 95세 때부터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80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95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95세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트라이트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티스트도 저렇게 저분처럼 동안을 유지하시면서 살면 95세까지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이야기 잘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없이 95세까지. 그죠? 김영석 교수님도 자기가 건강한 이유는 계속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일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99세까지 삶을 준비하는 거는 어떤 몇 사람만의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메이가 연금 같은 소득을 준다고 하고요. 자녀에게 상속시켜준대요. 이 네트워크가 제가 하는 나라 가면 제가 100살에 하는 나라 가요. 그러면 이 아이디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상속세가 하나도 없이. 제가 아는 몇몇 땅 부자들, 건물 부자들은요. 매년 1,000만 원씩 자식에게 입금하고 있어요. 1,000만 원밖에 10년에 1,000만 원이에요. 세금을 안 내는 게. 10년에 1,000만 원. 그래서 손주한테도 지금 어릴 때부터 1,000만 원씩 10년에 1,000만 원 통장 만들어주고 딸 아들한테 그렇게 이거를 고민하면서 상속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상속세 없이 상속되고요.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무한대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월급쟁이들 소득 늘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자영업자들 소득 늘릴 수 있나요? 자기가 원한다고 그걸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메이 소득은 내가 렉을 하나 더 만들면 되고요. 덱스를 하면 더 키우면 되고요. 그러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저희 남편이 현재를 책임질 때 아메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아메이 명함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학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학원 원장님의 삶을 보고 그만뒀거든요.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을 보고 저는 다 그만뒀어요. 기자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끝을 보고 그 일이 안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아메이는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을 보니까 하고 싶어질 거예요. 거꾸로죠. 네, 그래서 남편과 똑같은 양도의 소득은 안 된다. 자산소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남편의 소득이 이쪽이고요. 회사. 이게 저의 소득이에요. 아메이 소득. 저희 남편이 현대에서 차장급 15년 차일 때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연봉 수입이 8,700에서 세금 떼고 적어요? 많아요? 많죠. 제가 그때 8,000원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한 5, 600만 원이 매달 들어왔고 그다음 연말에 상여금도 한 1,몇백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8,0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세금 떼고. 근데 그 수입이 8,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제가 아메이 5년 차일 때 1억이 넘어갔고 7년 차에 수속이 되면서 이 해에 일시불이 1억 5천이 나왔어요. 일시불이 12월에 1억 5천이 우리 남편의 수입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이 일시불로 나올 때 제가 여보 사표를 그랬어요. 왜냐면 당신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 500만 원, 600만 원에 당신 인생을 다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자기의 젊은 날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요. 그 500만 원, 600만 원에 우리 남편이 그 인생을 다 버는 게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를 어디다 주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 수입을 사표내라고 그랬더니 이미 사표냈어.
진짜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한 수업을 갈 때 얘기를 했어요. 한 3월 달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사표를 냈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한 달 전에 사표를 냈다거든요. 근데 그 팀에서 누구죠? 부장님이 후회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그러면 12월에 누군가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생각해봐라. 그 12월에 누군가 대상자가 나왔을 때 네가 그때도 마음이 안 바뀌면 너가 나가라 그랬대요. 오케이 하고서 그때부터 3, 4, 5, 6, 7, 8, 9, 10, 11월, 12월, 1월까지 놀면서 다녔어요. 월급 받으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놀면서. 왜냐면 나올 건데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12월에 명단이 나와서 그 사람 대신을 이름 바꿔주고 나왔어요. 왜냐면 그 사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우리 남편은 그 다음 달에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많이 받다가 내려오면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버는 만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어디 가서 2만 원 수입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네. 저는 서울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울 상대 나왔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옵니다. 서울 상대 여러분. 근데 이만큼의 수입을 제가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을 우리 남편 수입이 빵이 됐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은 저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아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에메랄드가 제 꿈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나올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이건 뭐냐면 정말 제가 위너스라는 그룹을 만나서 우리 스포너님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방법으로 도전해서 쉬지 않고 7년을 달려갔더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는 미국에서부터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사업답게 접근했을 때 2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면 아마추어 구간이 필요해요. 앞에 아마추어 구간이 예를 들어 5년이야. 5년 동안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프로가 되면 2년에서 5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간절하게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부부 사업이 되면서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동이 소득은 끊어집니다. 반드시. 지금 수입이 많더라도 그게 제로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만큼의 파이프라인 소득, 이 수돗물처럼 들어오는 소득을 우리 집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의 임원으로 퇴직하신 저희 파트너분이 만든 그래프예요. 여러분 삼성 임원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분이 32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20살 초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인생을 여기다 투자하시고 임원까지 하시고 여기 딱 피크 찍고 내려가는 그래프 보이시죠? 이 피크의 수입이 1억 7천이었대요. 1억 7천 세금 포함해서. 근데 1억 7천에서 제가 1억 7천일 때와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죠. 저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고 우리 고동진 리더님은 여기서 제로가 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셔서 지금 카페 소득을 이렇게 표시하신 거예요. 카페 소득이 없어요. 거의. 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셋이고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5명의 가족이 카드를 쓰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곶감 빼먹듯이 하루에 몇천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라이프셀에 올라가 있으면 수입이 끊어진 후에도 그 지출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갖다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검은 봉다리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검은 봉다리를 나한테 줘. 열어보고 싶어요? 안 열어보고 싶어요? 그쵸?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를 검은 봉다리 주면 더 찝찝하죠. 그런데 그쵸? 근데 좀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검은 봉다리 줘.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이어도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이어도 이상한 검은 봉다리를 자꾸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다가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내가 좀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쟤 왜 저래 뭔 소리야 얘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뢰하고 여러분은 좋아하지만 이 검은 봉다리가 주는 찝찝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검은 봉다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아요? 뭐가 들었지? 열었는데 이런 적도 있고 그쵸? 있지 않아요? 알 수 없는 뭔가 찝찝함이. 그게 아메이가 검은 봉다리에 든 무언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한 번 얘기해서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 얘기하면 야, 너 왜 그래?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 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 이상해졌어.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 너나 해. 너나 가져.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 다이아몬드 있다니까? 다이아몬드 있다? 10번 소문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봉다리 같은 아메이기 때문에 누가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아메이는 공개된 비밀이야. 다 공개되어 있는데요. 누가 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거든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사람에게 꾸준히 얘기했다는 게 아까 저의 장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자, 제가 한참 아메이 몇 년 전만 해도 아메이 얘기하면 다 뭐 한다 그랬냐면 보육교사 자격증 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 딴다 그랬고요.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육교사 자격증 어때요 지금? 지금 어린이집 다 없어지고 있죠. 유치원으로 다 흡수되고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 자격증이 됐고요. 지금 또 요양보호사부터 사회복지사부터 이런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근데 따로 일은 안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 모시는 것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내 부모님 모시는 거가 못하면 남의 하는 거는 더욱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양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나. 네, 그래서 저는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뀌는 건데요. 자, 그런 월급 말고 그 자격증 얻어서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일 찾지 마시고요.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시는 거예요. 2004년도에는 저렇게 월등가에 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월등가예요. 7명인가요? 6명. 이 월등가가 뭐냐면 세멀튼, 월마트, 대형마트 창시자 가족이 저 세계 10대 부자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트가 돈을 벌어갖고 유통이가 돈을 벌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월등가가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 10대 부자예요. 이 월등가는 없어졌고요. 이 마트 유통시장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려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가게를 차려놓고 손님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아메리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게를 차려놓고 월세가 나가는데 손님이 안 오는 그 가게에 앉아있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그 월급으로 계속 빚만 쌓여가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메리가 힘든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에서 배달의 민족을 샀어요. 네, 얼마에? 4조 8천억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냈을까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라 독일 거예요. 독일의 민족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 배달의 민족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쿠팡이츠를 이용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달의 민족의 배송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비싸더라고요. 쿠팡이츠가 배송료가 거의 없고요. 같은 식당에다 시키는데. 그럼 배달의 민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독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질이 이제 떨어져 버렸나 봐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4조 8천억에 샀는데 이걸 왜 저 큰 돈을 주고 샀을까? 바로 배달의 민족에 있는 식당의 정보와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회원의 숫자를 돈을 주고 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돈이 어디냐면 정보에 있고요. 회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정보를 공유해서 회원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원이 회사의 회원이 아니라 내 회원 되는 일. 이해되세요? 네, 어려운가요? 정보, 나만이 갖고 있는 정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을 만드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일이 자 뭘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만 가난한 나머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를 찾는 걸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네트워크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가능한 게 아메이에요. 아메이라는 초우량 기업. 월마트가 엄청나게 큰 대형 마트였잖아요.
월마트보다 더 초우량 기업인 거예요. 뭐냐면 월마트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만든 걸 갖다 놓고 파는 거지만 아메이는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제조하는 회사예요. 이제는 월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에 주지 않고 그거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 보고 회원을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월마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마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홈플러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쿠팡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제조해서 우리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물건을 대형마트에 주지 않고 우리에게 소비자에게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65년 동안 지키는 회사가 아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아메이 말고는 없어요. 이런 회사가.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을 모집하면 그 회원을 내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자,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 그 다음에 건강정보, 그다음 비용에 대한 헬스, 케어, 모든 정보, 경제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다 소비자들이 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AP를 이용하는데 나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이용하게 하고 여기 미팅장에 오는데 나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이 미팅장에 오게 하는 거. 그 연결하는 역할을 내가 한 걸로 나에게 수수료를 주는 거. 광고 인턴비를 나에게 주는 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거죠. 내가 회원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판매 여왕이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일 했던 사람,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일 했던 사람, 그냥 전업주부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자가 많아요. 자, 아메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짧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을 잘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정보를 줘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잘 파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쉬워요. 뭐냐면 아픈 사람을 보면 뉴트라이트 얘기해주고 싶고요. 물 바꿔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안 좋고 폐 안 좋은 사람한테는 청정기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 아토피 있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세제 바꾸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야 말이. 홍수는 막아도 여자의 터진 욕을 못 막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 막 이거를 비타민 막 한참 먹고 있어 막 불태우면 그거 막 석유 냄새 나는 거 먹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아세로라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거지 판매 잘하는 사람은 이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매출을 일으키고 끝나는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잘하지 못해요. 자, 파는 거 아니에요. 돕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저 사람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해주면 돼요. 선택을 그 사람이 하는 거고요. 꾸준히 설명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꾸준히 생각이 안 바뀌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꾸준히 얘기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거를 공부할 만큼 계속 요만큼 공부했을 때 요만큼, 이만큼 공부하게 되면 이만큼, 내가 정보를 알게 되는 만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은 설득당하면 후회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설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제품보다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싼 제품을 판매하자가 아닙니다. 메인은. 가격 대비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 그리고 캐시백으로 돌려받고 좋은 제품을 쓰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쓰자. 자연에도 사람에도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쓰자는 환경운동을 하는 거지 단순히 싸니까 써 이런 사업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그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메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 타인의 평가가 아니고 그건 나의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메이 갖고 있는 편견.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편견이 없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옛날에 그런 피라미드를 경험한 분들이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있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플랫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편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다 버리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 정보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사업이 시작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 판매하는 이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아메이를 기회로 붙잡았던 거죠.
자, 여러분 한 기업이 20년 이상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아메이 65년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도 감동을 했어요. 65년 동안 매스컴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나온 기사 하나도 없고, 뭔가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기사 하나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건강한 회사고요. 뉴트리아이트는 심지어 90년이 넘은 회사예요. 그리고 연구소가 아메이 연구소 이름이 알티코였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아메이로 바뀌었고, 이 연구소가 미국의 상위 132개 기업 중에서 과학력이 4위, 연구력이 2위에 들어가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 이런 회사라면 이 제품 내가 아메이를 안 해도 쓸 건데 그러면 이걸 알리면서 써야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블랙락이라는 그 투자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기업인데요. 여기의 CEO가 202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그 주식을 이재용보다도 이 블랙락이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 전 세계 큰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주식을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빼버리면 망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고 하거든요. 자, ESG 경영을 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선포를 한 거예요. 3년의 계도 기간 줄 테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ESG가 뭐냐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에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은 우리는 앞으로 투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셜, 사회,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기업 우리 투자하지 않을 거야. 니네가 기업이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부를 만들었으면 그 사회, 지역사회에 공헌해. 흘려보내. 지역사회를 살려. 그 나라를 살려. 그런 일 안 하면 우리 투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버넌스, 뭐냐면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 아니면 우리는 투자 안 해. 너네 뭔가 검은 뭔가 기업, 그 다음에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우리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걸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들이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을 65년 전부터 해온 회사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아메이라는 거예요. 65년 전부터 ESG 경영을 해온 기업. 그래서 한국 아메이도 대상을 받았죠. ESG 대상. 지금 한국이 3년 이제 됐잖아요. 이제 아마 이 블랙락에서 업체들을 선정하게 될 것 같아요.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후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한국 아메이는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아메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지 않은 친환경 세제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오가닉, 그죠?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65년 전에 친환경 세제로 시작한 회사가 아메이인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오가닉이란 이름이 제품에 들어가요. LOC, 오가닉이거든요. 가운데가. 그리고 이렇게 숲을 보호하는 단체와 환경보호단체에서 모두 다 인증 마크를 준 세제인데요. 이 마크가 다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0,000예요. 너무 싸죠, 여러분. 이거 다 붙어있는 제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제품의 한 8배, 10배 가까이 될 거예요, 가격이. 이게 붙으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저희 세제 제품들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4군데의 유기농 농장을 직접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 원료로 만든 비타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들이 농장까지 재배를 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아메이는 직접 만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원료를 다른 데서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이런 농법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유엔에서 30년 동안 환경을 지키는 제품을 만드는 이 운영을 하는 회사의 주는 환경 프로그램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유엔에서 딱 2회사가 받았어요. 한 회사는 프랑스에 있는 한 회사, 그 다음에 아메이가 받고 여기 보세요. 59년도에 창업을 해서 89년도에 받았어요. 네, 이렇게 30년 딱 그 운영을 하고 받고 나서 이상을 받은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안티아메이 들어가면 이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고요. 안티아메이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가 다 저 안티 회원이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6년 전에 활동하던 그분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그동안 아메이를 했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 받았고요. 그리고 소셜,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 너무나 많지만 EBS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 그 지역사회를 다 살린 부자인데요. 이 그랜드 레피즈라는 한 도시에 도서관, 병원, 학교 모든 걸 다 지어서 그 나라를 아예 그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녀왔거든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부 우리 창업자 이름으로 써진 건물들이고요. 병원을 지어서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요.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육해주고 여기가 항공학교까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시설들을 다 기부한. 저는 이제 동탄 쪽에 사는데 S그룹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은 또 H그룹에 있었고 그 지역사회에 살린 게 있나 보면 들은 적이 없어요.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요. S그룹은 어린이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직원들과 함께 들어오면 도시락 주고 선물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메이는 이런 정말 많은 그 선한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20대 기부왕에 우리 창업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란도 매직이라는 농구 청소년 구단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 구단주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회사 아니면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올란도 매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워 오브 5라고 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살리는 파우더를 뉴트리아이트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아이들을 엄청나게 좀 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런 선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 아메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아메이 창업자인 아버지가 했고 아들이 2번 했어요.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다음으로 그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장을 아메이가 3번이나 했다는 거는 미국에서 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상공회의소에 가면 아메이 로고가 미국의 상공회의소에 가면 아메이 로고가 이렇게 크게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아메이 탑 리더들이 모이면 그 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메이는 검증된 투명한 기업이고요. 이렇게 창업자 2분이 동업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동업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싸우니까 의견 차이 때문에. 그거를 아메이는 건강하게 활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2 가문이 같이 경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가문에서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리치드로스 회장님, 여기에 옆에 이 여자분이 트럼프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이었죠. 네, 정말 미국에서는 굉장히 로열 패밀리로 이 가문이 그렇고요. 건강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세계 100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는데 한 군데도 철수한 데가 없어요. 여기 에이본도 철수했고 10년 만에, 메리케이도 15년 만에 철수했고 시크릿도 10년 만에 철수했어요. 돈이 안 되면 나가는 게 정상인데 아메이는 한 국가에서 18년 동안 마이너스로 나가지 않고요. 한국이 그렇게 피라미드와 섞여서 난리가 났을 때도 철수하지 않았고요. 네, 김일주 리더님이 어느 날 전화했대잖아요. 그 리치 그 창업자한테 전화해서 한국이 그때 피라미드가 사태가 되면서 김일주 리더님이 루비 볼륨이 12% 떨어졌대요. 루비 볼륨이었는데 12% 떨어지면서 이제 회사가 나갈까봐 전화를 했대요. 어떡할 거냐 우리. 그랬더니 본사에서 리치 회장님이 그랬는지 직접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시더래요. 그래 나는 할 거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할 거다. 진짜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눈물이 났거든요. 아미는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만 그만두지 않으면 아미 절대 철수하지 않아요. 이런 투명한 회사라는 거죠. 됐죠? ESG 완벽하죠?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미는 이 기술력 또한 전 세계 1위의 제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화점에 주면은 아마 백화점이 떼돈을 벌 거고 아미도 떼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걸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안 좋잖아요. 화장품 쓰라 그러니까 안 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공부를 가르쳐줘야 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보고 전달하라고 세계 탑2 명품 화장품 우리에게 줬고요. 뉴트리아이트 우리 잘 챙겨 먹지 않아가지고 다크서클 있어도 우리가 잘 챙겨 먹어도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먹게. 그 시간 다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제품들 우리에게만 줘서 기회를 우리에게만 주는 회사고요. 이렇게 달 표면을 측정하는 공초점 협의경이라는 그 기계가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어요. 나사 항공사와 아메이. 나사 항공사는 그 달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 아메이는 피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 피부를 진피 깊숙한 곳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진피까지 건강하게 살려버리는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때는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동물 실험하는 영상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저는 원숭이 동물 실험하는 거 보고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 원숭이 머리를 열어놔요. 그리고 털을 원숭이를 다 쇠사슬에 묶어놓고 털을 다 깎아가지고 여기다 화학약품 바르는 거예요. 그럼 뇌에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뇌에 이상을 주지 않는 정도만 넣는 거예요. 그게 동물 실험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쥐도 하고 토끼도 하지만 원숭이까지 한다는 거죠. 아메이는 처음부터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 동물 실험. 왜냐면 뉴트레이트 창시자가 본인 와이프에게 바르라고 식물로 만들어준 화장품이 아티스트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쓰는 저런 정밀기가 비타민을 만드는 화장품을 만드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공조전 협력력이 있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GP 이 피부 단백질을 무너뜨리고 새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아키텍트 출신이죠, 여러분. 이거 울세라와 서머지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울세라 서머지를 피부과에서 하신 분의 얘기 들어봤어요. 마취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른대요. 얼굴 전체를 마취를 시킨대요. 피부가 못 느끼게.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는데 이빨이 떨릴 정도로 이빨이 이렇게 떨릴 정도의 진동으로 세게 너무 아프대요. 무섭대요. 근데도 예뻐지니까 한대요. 그래서 100샷에 300만 원인가? 근데 우리 이거는 무한샷. 근데 이거는 그 정도로 아프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해도 좀 따끔하긴 하거든요. 저 써봤어요. 그때 잠깐 임시로 써보고 보냈는데 하고 나면 여기 팔자주름 없어져. 여기가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없어져요. 제가 이걸 하고 자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 때리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가 없어져가지고 진짜 없어져. 여기가 여기 턱 여기 늘어진 살이 더 올라가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꼭 써보세요. 진짜 구매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모든 단계 케이스까지도 아메이가 다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특허를 내면 특허권을 연구원에게 주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뉴트레이트를 만들면요, 이렇게 전 세계에 산학 협력하시는 이분들에게 통과가 돼야 제품이 출시돼요. 안전하겠죠? 아티스트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우시라는 곳에 건강한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한약재를 심고 있어요. 지금 한약을 왜 안 먹어요 우리가? 농약, 중금속, 수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육년근이 아니잖아요. 육년근을 2, 3년 안에 키워내서 먹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유기농으로 재배한 인삼, 산삼도 나오겠죠. 산삼, 거기다 당귀, 뭐 이런 거 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해갖고 어디다 넣어요? 뉴트레이트에 넣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뉴트레이트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품이 부서질 때까지 실험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다 흔들어 보고요, 다 떨어뜨려 보고요, 다 깨면서 봐요. 어떤 강도로 떨어뜨려 깨지는지. 그리고 정수기도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어떤 압력까지 하면 터지는지. 그러니까 제품이 부서질 때까지 실험한다는 건 그만큼 잘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나요? 몇 시까지? 제가 40분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40분 정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유전자와 환경 생활습관,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질병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유전자는 별로 차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유전자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생활습관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인데 얘네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먹는 음식에 따라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미생물이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고 이거를 먹고 나서부터 저는 굉장한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술을 한 번만 먹어도 몸이 간지럽고 빨개져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많이 먹어도 얼굴이 하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알코올분의 미생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 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안 좋은 거 많이 먹는데 간이 튼튼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거만 먹는데 간이 나쁘다 그래요. 이거는 그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간세포와 관련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 미생물, 변에 있는 거잖아요. 이 변을 먹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우리 남편의 변을 먹으면 술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 아미에서 뉴트리아이트에서 그 미생물을 나에게 맞는 미생물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이 프로그램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걸 먹고 우리 파트너는 정말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진짜 한 3일 열심히 반짝반짝해서 열심히 뛰면 3일 아파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검사해가지고 입원이가 나와서 그걸 먹고 있는데요. 너무 먹거든요, 진짜. 이 너무 효과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검사해서 뉴트리라이트도 더블엑스를 먹어도 이 검사를 안 하고 먹으면 우리가 8만 원, 9만 원이잖아요. 더블엑스가 이 검사를 안 하고 드시면은 한 80만 원짜리예요. 그냥 80만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더블엑스가. 근데 이 검사를 하고 드시잖아요. 그럼 800만 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먹는 더블엑스를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병이 나면 병원에서 고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뉴트리아이트로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대박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혈액 검사 수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분에게 장기의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나와요. 그러면은 뉴트리아이트를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담도 전문적으로 옛날에 막 홍채 눈을 이렇게 보고 그죠? 막 그 기 가져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남해안 사람 중에 막 침도 넣는데요. 막 수지침 그런 거 야매 안 해도 돼요. 돌팔이 야매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반 기업은요 매출의 7%를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36%를 우리에게 현금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안에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직장인이 많아요? 아메이 사업자가 많아요? 그쵸. 여러분 엄청난 돈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메이 위너스에서 스포츠는 그랬어요. 위너스 크죠? 위너스가 몇천 명이거든요. 그 중에 진짜 사업답게 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답게 안 해도 그 사람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열심히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링크가 돼서 플러그인돼서 쓰기 시작하면 두 사람을 성장시켰을 때 사파이어, 세 사람은 에메랄드, 6사람은 다이아몬드, 그 6사람이 좀 수익을 더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받게 해주면 이제 파운더스 수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수익이 아까 104억 정도 됐죠. 네, 여러분 그런 6명 찾아서 그들을 끝까지 넣으면 여러분 경제 숙제 끝나는 일이에요. 난 6명 못하겠다? 3명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여행들 안에서 공짜로 넌 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돈 말고 돈으로 못 주는 돈을 지금 여행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아메이가 법적으로 다단계법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법으로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같이 합쳐져 있어서 35%까지 36% 1%는 유비 36% 외에는 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38%까지 이거를 확 늘리는 법안을 지금 법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행 외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보너스도 많아지고 여행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잘 될 일에 시간 투자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을 정말 자빠져서 가요, 자빠져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감사해서 주가 눈물 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걸 타고 이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다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한 그 베란다에 보면 트렁크 있죠. 여행용 트렁크가 꽉 차 있어요. 사이즈별로. 네, 늘 여행을 가니까 사이즈별로 꺼내서 아들 하나, 나 하나, 아니, 아들 하나, 남편 하나, 나 두 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8살 때 제가 4살에 시작했어요. 아들 4살 때 정말 어렸죠. 그래서 기저귀도 못 뗐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아메를 시작해갖고 아들이 3시에 오고 4시에 오면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정말 저는 아기 어릴 때요 아기 돌보면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없어지고 아이도 크고 그래서 아이가 한 7살 정도 됐을 때 집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서 4살 때 너 엄마가 8살부터 평생 여행 보내줄게. 근데 진짜 8살 때 이때 8살 때 코타키나발루로 첫 여행을 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했고요. 우리 아들이 목마를 타고 이 풍등 날리는 거를 보면서 저기 풍등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랬어요. 1학년 때. 그러면서 애가 눈물이 살짝 맺히는 거 제가 봤어요. 이 여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말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두바이, 삿포로, 뭐 발리도 다녀왔고 사진이 없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는 저기 쿠바떼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여기는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여기 미국 본사 저기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 코딱지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코딱지만 해요. 그리고 여기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두바이 2번 갔다 왔고요. 피지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스 입고 맨날 인정식도 하고, 비전트립도 갔다 오고, 여기는 삿포로에서 스키 타고. 여러분 스키는 삿포로에서 타야 됩니다. 옆에서 사면은 골반뼈 나갑니다. 넘어지면. 삿포로에서 저희 파트너 아이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저 앞에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깜짝 지우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갔어요. 뛰어갔더니 세상에 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떨어졌는데 눈 붙인 때 푹 이렇게. 너무 얘가요 그 여행 중에 그게 제일 좋았대요. 안전해. 완전 떨어져서 굴러도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곳이에요. 뭐 이런 데서 스키 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들 가족들과 갔던 거.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푸꾸옥도 갔다 왔죠. 네. 사진을 얹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또 케언즈를 가죠. 네, 지금 저는 그래서 케언즈를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지금 막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필리핀에 저희 키우는 딸 이제 많이 컸어요. 그리고 2번 만났어요. 걔를 다시 가서.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만났고 저희는 이제 이런 아이도 12명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 12명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이제 얘는 대학생이 됐어요. 이 아이는 네, 대학생이 돼서 대학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이가 편지가 왔는데요. 정말 후원자님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후원자님은 저의 삶의 빛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후원자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고.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눈물의 편지를 이 아이가 보냈더라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우진 않지만 컴퓨터에 키워주지만 그리고 저희 아들 너무 예쁜데 지금 저 얼굴이 어디 갔을까요? 저희 아들이에요. 그때 제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너무 말랐죠. 빼짝 말라가지고 우유만 먹고 진짜 이유식도 안 먹고 너무 약해가지고 거의 한 달이면 20일을 병원에 다녔으니까 누출이 키즈를 먹고 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너무 건강해져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3이고요. 네. 얼굴은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네, 제 눈에 보여요. 이렇게 얘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옛날 얼굴을 보지만 지금 보신 분들은 이 얼굴이 안 보일 건데 제 눈에 너무 예쁘고요. 크니까 더 예쁘고요. 마음은 더 예뻐요. 신앙은 더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일반 학교 가서 쓸데없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영어하고 하나님만 알면 돼.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러고 보냈거든요. 국제학교인데 진짜 국제학교 여기는 외국인 선생님들, 외국 애들 다니고 조그만 목사님 운영하는 한 전교생이 140명 되는 학교예요. 여기를 보낼 때 영어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보내갖고 얘가 2년 동안 벙어리 2년, 기머리 2년 이렇게 해갖고요. 정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얘가 말도 안 하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만하고 다른 학교 가도 돼. 다른 학교 가도 돼.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랬는데 아니 나 이 학교 적응할 거고 나 이 학교 너무 좋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학교가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같지 않아요? 아니 그만해. 아니 30만 원 버냐? 내가 30만 원 줄게. 그만해. 포기해. 막 그러는 거죠. 아니 나 할 거야. 난 아미밖에 없고 얘 똑같은 거 저랑. 아니 엄마 나 여기서 적응할 거고 나 해낼 거야. 나 이 학교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울면서 그거를 견디더니 3학년 됐을 때 F가 전부 이제 D로 가고 C로 가고 이렇게 성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졸업할 때 성적 향상상을 받더라고요. 그렇겠죠. 꼴등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저도 대단하죠. 그 아이가 그렇게 꼴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맨날 F를 받아오는데도 기다려요. 왜 돈이 있으니까. 다른 엄마들은 돈 없는데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니네도 공부해봐요. 당장 옮겨버렸죠. 근데 저는 돈 걱정은 안 하니까 이제 계속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신앙을 너무 잘 잡아주고 해서 보냈는데 여기 고등학교를 성적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고3인데요. 이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을 조금씩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재수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을 조금씩 올리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를 갈 수 있더라고요. 미국은 들어가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죠, 입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코로나 때 우리 아들 여기 보낸 걸 너무 잘했다 생각한 게 코로나 때 애들 수업 다 안 하고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소규모라서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이 학교를 너무 잘 보냈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고 뭐 이런 뭔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고 영성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고 커서 지금 이제 예배과 그다음에 실용음악과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러 이제 학교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내년까지 달려요. 내년까지. 지금 놀고 있어요. 방학이라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려고 아이를 한 거죠. 우리 아들을 온실을 한쪽으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적어도 평생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 삶에서는 살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를 한 건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했던 삶이 지금 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로마에서 저를 찍은 거예요. 핸드폰을 봤더니 다 제 사진밖에 없어.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제 저를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자기 눈에 예쁜가 봐요. 물론 찍으면서 마지막 날에 저렇게 작품 사진 찍어줬어요. 그래서 저 이혼할 뻔했잖아요. 그죠? 네, 남편하고 너무 멀어져갖고 정말 남 같았는데 아내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물에 50인데 저렇게 그죠? 뭐죠? 저게 오늘이 될 뻔? 저런 사진을 찍고 네.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남편이 이 크루즈 저희 방이 스위트로 큰 방을 줘갖고 이 코너 방이었어요. 그 주중에 크루즈 한 척을 빌렸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 중에 코너 방을 줘가지고 방이요. 테라스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석양을 매일 보면서 제가 2시간 동안 석양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크루즈 안에서 이제 조식을 했던 거예요. 이태리에 도착해갖고. 이태리에 배가 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밖에서 조식을 하는데 저렇게 바보같이 웃는 이태리 바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보같이 웃는 아들과 남편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도 52살인데 52살의 나이에 저렇게 해맑을 수 있는 한국 남자가 거의 없죠. 길 가면은 다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해맑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머리 큰 남자를 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커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위너스의 많은 리더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크루즈에 왔거든요. 여기에 빠진 분도 많아요. 그냥 저도 없어요. 자녀들 구경하느라고 사진 찍는지 몰라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자녀들이 다 컸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큰 거 있죠, 아이들이. 전 16년 동안 봤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잘 컸어요. 여러분, 남이 하나만 감당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허무 바르게 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서 지금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고 스포터님 두 분도 오시고 이제 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멘토가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멘토는 20대 때, 30대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멘토는 여러분 우리의 노후에 잘 사신 분들이 우리의 멘토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기수 이사님, 우리 홍진희 김종수 박사님, 우리 위원세 있는 성공자분들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준비해 나가면 그 미래로 가는 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길이 끊어진 기차. 그죠? 철길이 끊어진 기차가 직장이에요. 네, 그럼 그 철길이 끊어진 기차가 달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해요. 아미는 뭐냐면 앞에 철길을 깔면서 달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철길이 막 만들어지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평생 그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강한 가정은 강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우리 가정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 옆에서 간식 챙겨주고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롯데 명함이 있었고 아미 명함을 준비했죠. 그런데 지금 얘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함은 다 사라집니다. 아미 명함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거라는 거. 저는 이 영상을 한 30번, 50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너무 성대현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을 이민 가기 전에 저녁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야?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이벤트 같은 거. 어때? 중요한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지 않고 30년 후 사진을 찾겠어. 일단 걸리나?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예비 부부였죠. 됐어? 5년 차 보고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아이고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고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은 뭐 20년, 40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무슨 내가 가겠어.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30년 후만 가족 보고 온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젊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 거고, 그죠? 20년 후에, 30년 후에 95세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건데 어떤 95세가 되고 싶으신지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메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원했던 50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는 30대 때 아메를 시작하면서 40대에는 나는 내 경제 숙제는 다 끝내고 다른 사람 돕는 삶을 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말대로 40대에는 제 숙제가 아니라 파트너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50대에는 파트너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그런 50대를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너님처럼 슈퍼너님들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킨 정말 그리고 나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발을 내딛으시면 아마 훗날 제가 있는 자리에 오실 거고 또 우리 스포너님들이 한기수님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 꾸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아미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저희와 같은 급한 사람이었는데 가슴속에 뜨거운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또 이룰 수 있는 또 도구의 아메이를 만나셔서 또 지금 너무 또 스폰서님, 좋은 스폰서님의 시스템과 같이 성공자가 되어 계시는 이 모습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에너지와 메시지 다 들리셨죠? 네. 이분만의 길이 아니고 모두 우리도 갈 수 있는 그 길이기에
너무너무